오늘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갑자기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은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포인트에서 2.75%포인트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추세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의 추세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추세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자산들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정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할 기회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잘 듣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 기준금리가 2.5%포인트에서 2.75%포인트로 인상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인 게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단행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에서 올리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왜 버텼냐면은 바로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 대출이 많잖아요. 흔히 말해서 주담대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데 그런 부채들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폭이나마 금리를 인상한 거죠. 이 0.25%포인트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기 발걸음이죠. 한 칸 올렸을 때를 베이비 스텝, 두 칸 올렸을 때를 우리가 빅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베이비 스텝 가지고 뭐가 바뀔까?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기로 가는 초석이 아니냐, 시작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금리 기조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기 때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금리 하락기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를 탈피해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로 가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하락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례로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상보다 높아진 소비자 물가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난 3년간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쉬지 않고 오른 거죠. 그나마 2024년에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겠다 라면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전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좀 봉쇄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전쟁 전에는 한 70달러 선이었어요. 왔다 갔다 했지만 한 70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12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품들은 결국은 공장을 돌려서 나온 거고 공장은 유가, 기름이 있어야 공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가 상승은 금리를 올리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물가가 상승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짜장면을 5,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7,000원, 8,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화폐가 시중에 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 하락 또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죠. 금리를 올리면은 돈이 저축으로 몰리거나 대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도 사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거죠. 게다가 금리가 높으면 저축하는 현상도 높으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꼬르 수요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 때문이고요. 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환율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환율부터 보면은 지금 1,482원인데요. 지금 1,500원을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1,500원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달러가 급등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환차익이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번 거에 비해서 환전해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환율이 높아지면서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는 현상이 짙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난 3개월 동안 개인은 86조 원 가량을 샀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3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보니까 100조 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팔고 나간 거죠. 물론 이 중에는 다 나가지 않고 돈을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번진 집값 상승, 결국 지방 대도시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대도시들도 오르고, 지방 대도시가 오르면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오르게 되겠죠. 지금 제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완전히 빨갛습니다.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전북, 전남 이 지역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요. 울산 지역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다른 지역들은 마이너스인 지역들도 있지만 이 지역들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많이 하락했던 하락세가 지금은 조금 보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뭐에 묶여 있어요? DSR, 나의 소득 대비 가능한 대출이 정해지는데 나의 소득은 그대로지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상환해야 되는 돈이 높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주식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밤사이에 미국의 반도체주가 폭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실은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 단기 조정이 오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당장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관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택 매수를 조금 미룰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상승하는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기준금리의 향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 번 올렸으니까 기준금리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리는 추세인지 아니면 한 번 올리고 마는 추세인지 그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 조정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적주 위주로 봐야 됩니다. 돈을 잘 버는 주식, 결국은 주식은 어디에 수렴해요? 바로 실적에 수렴합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언제든지 주가가 회복될 수 있고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이런 단기 조정 때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지 그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기준금리 회의에서 올릴 것이냐 또는 동결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 한번 차분하게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